전 선아님이 뭔가 파격적으로 뭐 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콘텐츠가 잘 돼야 되니까 콘텐츠가 잘 돼야 플랫폼에 있는 상품이 팔리고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오픈패스의 최은주입니다. 오늘은 오픈패스의 이선아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오픈패스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아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패스의 브랜드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이선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상 받으셨잖아요. 그거 네. 말고도 N어워드랑 IF 어워드까지 오픈패스의 브랜드 디자인 가지고 3관왕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포폴톡을 계속 찍고는 있지만 다른 분들의 포폴을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저희의 오픈패스의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 오픈패스의 브랜드를 만드신 선아님께 브랜드 가이드를 만드시면서 어떤 걸 많이 생각하셨고 고려하셨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럼 좀 이야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선아님은 사실 처음에 이제 듀오톤 BX 디자이너인데 네. 오픈패스의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 만들게 된 거는 뭐 처음에 지원을 하셨어요? 사실 대표님이 이제 BX 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시안이나 뭐 네이밍이 제 걸로 선택이 되면서 제가 혼자서 이거를 풀어가게 됐었어요. 오. 근데 뭐 사실 이걸 혼자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같이 아이데이션 하다 보니까 이런 시안들이 그냥 제게 선택이 됐을 뿐이지 절대 혼자 했다고는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픈패스의 이름이 아까 선택되셨다고 했는데 이름은 어떤 키워드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조금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스케치라는 UI 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패스를 그릴 때 쓰는 툴인데 오픈 패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이데이션을 하면서 이름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후보에 올렸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담고자 했던 의미는 오픈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을 열어주고 디자이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린 가능성을 둔다라는 의미를 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펜툴의 패스라서 디자이너의 그 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의 커리어 패스라든지 진로나 이런 길을 상징하는 그런 네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얘로 선택이 됐었어요. 다들 그런 염원을 좀 담았나 봐요. 디자이너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맞아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그냥 오픈패스를 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이름 후보 올렸을 때 또 그 듀오톤 디자이너들 내부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디자이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떨어진 이름 중에 재밌었던 거 있어요? 원래 하나 더 그 최종 후보로 있었던 게 리프터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리프트하고 어스를 합성한 단어인데 이건 이제 다른 팀원분이 만든 이름이었는데 약간 그때는 좀 더 서포트해주고 끌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컸던 이름이어가지고 그것보단 좀 더 자생적으로 살아 헤쳐나가는 그런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해서 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같이 성장하고 뭔가 나누고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된 거죠. 네. 한번 이건 정제가 됐던 키워드기는 한데 어쨌든 이름에서 오는 그 연결되는 느낌을 좀 더 살려서 코어 밸류를 설정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만들게 됐고 이렇게 세 가지 의미의 코어 밸류들을 연결해서 저희가 그래픽 모티프에서도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트 디자이너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포텐셜 그리드 같은 게 저희 이름도 그렇고 핵심 가치나 이런 그래픽에서도 저희가 상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의 바램이잖아요. 그쵸. 모든 디자이너가 자기만의 길을 당당하게 네, 미래를 위해 성장하면서 뚜벅뚜벅 잘 걸어가기를. 초기에 이 사다리꼴을 잡으실 때 어떤 생각이나 메타포를 가지고 이걸 잡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심볼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로고 타입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패스에서 A가 약간 길 형태, 이렇게 길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형태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런 패스라는 거를 좀 떠올릴 수도 있고 그 패스가 뭐 길이 될 수도 있고 펜툴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다양한 의미를 넣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로고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A를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 작품을 볼 때 좀 신기한 게 확실히 뭐 요즘 UX, UI는 좀 다르지만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적인 것을 어떤 의미와 연결하는 그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런 건 연습해서 되나요? 저는 일단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 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보고 스케치를 되게 여러 번 하거든요. 대학교 때 기억에 남는 게 로고 수업을 할 때 스케치 100개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로고 만들려고 스케치 100개 해가지고 가져가서 체크받고 선택하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조금 훈련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로고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꽤나 볼드하잖아요. 너무 가볍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색깔도 민트다 보니까 또 이게 좀 가벼운 색깔일 수도 있는데 글자가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좀 안정감 있는 형태를 주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에서부터 이렇게 볼드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이런 그래픽들도 전반적으로 좀 볼드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선아님이 오픈패스 브랜드 만들어주신 거 보면 확실히 그 타이포그래피가 굉장히 묵직하고 그래서 약간 존재감이 있지만 또 너무 화려하진 않으니까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느낌을 또 전달하고 싶었어요. 기본에 충실은 하지만 그렇지만 유연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알잘딱슨으로 화려하지만 섬세하게 확실히 이 민트색이 튀어서 그런지 면접을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오픈패스 브랜드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확 튀고 확실히 그런 다른 교육 사이트에 비해서 브랜딩이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들은 기억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민트가 확실히 눈에 띄다 보니까 또 너무 산발적으로는 또 사용하기는 힘든 단점이 있긴 한데 이게 눈이 아프거든요. 플랫폼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 메인 컬러가 민트다 보니까 UI에 민트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뺐어요. 블랙으로 다 빼버리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콘텐츠가 민트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플랫폼은 죄다 블랙으로 버튼을 주고 텍스트도 거의 블랙으로 다 보여주는. 그럼 브랜드 컬러에서 맨 처음에 민트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사실은 CD님이 민트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거를 그래서 민트를 해야겠다 하고 봤더니 민트의 의미가 괜찮은 거예요. 약간 블루와 이제 그린 사이의 컬러인데 이게 젊음이나 긍정적이고 뭐 미래지향적인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으니까 컬러도 이 교육 브랜드에 쓰기에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민트가 좀 더 약간 커뮤니티나 좀 활동적으로 맞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민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막 다양하게 활용할 게 없었었는데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가 너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에 써야 되는 색깔들이 민트로 한정되니까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 똑같아 보여서 저희는 나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색깔 그냥 찍어서 쓰다가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익스텐디드 컬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런칭한 디자인 러닝 클럽에 아주 잘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파운데이션으로 등록해놓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까 타이포그래피 할 때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톤앤 매너를 또 정리해 놓으신 페이지가 있어요. 왜 이런 기준을 잡으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저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만들면 제 느낌대로 만들면 됐는데 이제 제가 혼자 디자인을 하기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없었을 때 이 브랜드 그래픽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 가이드가 없으면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전 가이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이드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그래픽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기준을 잡아놔도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디렉팅이 계속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누구는 이게 볼드하다 생각하는데 누구는 다른 게 볼드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확실히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픈 패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인스타도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상품을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제는 또 하나의 허들이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에셋들을 만드는 거에도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인스타 같은 거나 유튜브에서 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를 맞추면서 어떤 걸 좀 유의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일단 기조가 하나 있잖아요. 디자이너를 위한 콘텐츠, 디자이너가 필요한 콘텐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그 여기에서 이제 그래픽을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쓰기는 했었어요. 그래픽 측면에서는 모든 걸 다 통일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보시면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다른 그래픽을 쓰더라도 이제 이 볼드한 텍스트만은 놓지 않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민트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전개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통일성 있게 막 갔다가 또 그러면 이제 또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서 막 이게 콘텐츠가 눈에 띄어야 되다 보니까 브랜드를 살짝은 숨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서 나오는 브랜드의 힘은 뭔 것 같아요? 콘텐츠의 방향성일 것 같아요. 이게 비주얼로는 그렇게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디자이너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핵심이 항상 기획자분들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해주시고 디자이너도 그럼 그 기획을 보면서도 저희가 수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게 좋은 콘텐츠일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돼서 그래서 저희 그래도 인스타그램 꽤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도 기본을 지키는 디자인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쵸. 약간 놀랐어요. 기본은 그래픽만 보자면은 사실 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간, 자간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오픈패스의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는 어쨌거나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준다에 더 포커싱을 하신 디자인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누가 보기에는 좀 홈패스 브랜드가 많이 없어졌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브랜드 지금 콘텐츠가 안 좋으면 브랜드가 좋아 보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좀 더 앞세우려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유튜브는 썸네일이 더 중요해서 브랜드 가이드를 되게 벗어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책임님이 생각하는 가이드 사이를 지키기가 어떻게? 그래서 사실 서체 같은 거에서 좀 볼드하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포폴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로고는 꼭 한 박아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디타인 같은 경우에는 민트 활용해가지고 아이덴티티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조금씩이라도 좀 우겨 넣어 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티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전 선아님이 뭔가 요청을 하거나 뭔가 파격적으로 뭐 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콘텐츠가 잘 돼야 되니까 콘텐츠가 잘 돼야 플랫폼에 있는 상품이 팔리고 할 테니까 일단 콘텐츠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 말했던 다양한 에셋들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 봐요. 민트색 벽이 포인트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이 벽에서 여기 있는데 이 벽에서 뭔가 촬영을 한다든지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식물이랑 벽이랑 로고랑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책상도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토가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책상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인포 데스크는 약간 이 공간에서 포인트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리드가 이제 저희 그래픽 에셋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리드 위에 이제 글자가 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제작을 했던 인포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데요. 듀오톤의 UI, UX 디자인 하시는 그분이랑 저랑 이제 다른 UI 디자이너랑 같이 해서 플랫폼을 만들게 됐어요. 초반에는 이 정도로까지 크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MVP 모델로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왕 하는 거 하다가 이제 그냥 완전체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때도 이제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만들고자 했던 거는 오프라인에서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플랫폼은 이제 온라인에서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도 할 수 있고 강의도 볼 수 있고 이런 디자이너만을 위한 공간? 플랫폼으로 상 받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개를 받았어요. 와. 또 신나게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브랜드 일 좀 하고 싶으시면 브랜드 또 굿즈 만드시고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건 아니고 듀오톤의 BX 디자이너 분께서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디렉팅 하면서 같이 조율해가면서 만든 거여가지고 이것도 꽤 사진도 열심히 찍고 사진 항상 직접 찍으시잖아요. 네, 이건 제가 찍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디렉팅 하시잖아요, 항상. 그치. 진짜 수저놓기 잘해. 멤버십 회원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프라인 클래스를 들으면은 줬던 웰컴 키트인데 요즘에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해서 강의 오픈할 때마다 이런 걸 만들면서 좀 다급하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듀오톤에서 활용하는 워크샵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이 발전돼서 나온 게 텀블벅에서 2번 펀딩을 하게 된 어차피 알아야 할 핵심 UI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이 세트가 나오게 됐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키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개념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책 자체는 이제 언제든지 펼쳐보는 UI 컴포넌트 오픈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이전에 있던 그 머터리얼 가이드 2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3라 2를 합쳐서 UI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게 됐고, 이게 검수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 맞아요. 글 쓰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듀오톤의 디자이너들이 다 붙어서 글을 쓰고 그래픽도 워싱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랑 이제 다현 CD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텍스트 검수하고 오류 검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1년은 걸린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것도 고심하면서 만든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텀블벅에서 했던 첫 번째 펀딩이에요. 이게 기억나는 게 내가 많이 안 팔릴 거라고. 맞아요. 진짜 저희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500구만 팔리면 좋겠다 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펀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맨날 인쇄소에 전화해서 저희 수량 바꿀게요, 수량 바꿀게요 이래갖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게 팔리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워드에 오픈패스의 브랜드 가이드를 내셨을 때 어떤 걸 중요시 여기셨어요? 일단 작업물들이 제가 생각한 게 잘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글 쓰는 게 중요했었어요. 사실 요즘에 디자인을 정말 다들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 다들 너무 멋있고 잘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떤 의도로 디자인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를 글로써 담아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시안 디자인 프라이즈 사이트에서 가서 보니까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디자인이 잘 되었다라는 게. 그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오픈패스라는 그 디자인 성장을 돕는 공간에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녹아있다고 심사평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저의 의도를 잘 봐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오픈패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가면서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하고. 진짜 자식 같다라는 느낌? 자식은 안 낳아봤지만 약간 내 새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에이전시에서 브랜드 만들면 한번 만들고 나면 거의 끝이잖아요. 운영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얘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BX 디자이너니까 얘를 제가 만든 게 잘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식 같더라고요. 자식 맞죠? 오픈패스를 키우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 저는 얘를 운영하면서 너무 갇혀있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에 너무 매몰되거나 얘만 지켜야 된다가 돼버리면 브랜드 디자이너가 본인 좋자고 이 브랜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그 플랫폼 오픈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저희는 그 에이전시 할 때는 최고의 퀄리티를 내야 되다 보니까 고집이 필요했거든요. 브랜드를 지켜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키되 어느 정도 가능성 열어두고 항상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느꼈어요, 그건. 왜냐면 제가 기획자로서 이제 기획을 해서 많이 드리면 여기는 에이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의 의견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많이 맞췄는데 플랫폼을 운영하시면서는
선아님이 뭔가 항상 네, 다 될 수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더 다양하게 시도하시는 거 보면서 확실히 좀 바뀌셨구나 싶긴 했어요. 주니어 디자이너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항상 그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은 고민하지 않더라도 뭔가 길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라기보다는 뭐라도 경험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디자이너가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성장하기가 되게 힘든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런칭을 한 디자인 러닝 클럽도 그렇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픈패스는. 그래서 뭐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디자인 러닝 클럽이든 저희 플랫폼이든 다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디자이너들이 조금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데 조금 더 자기 생각, 자기 고민, 그 다음에 자기 좋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한테 도움이 돼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